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내 삶인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느라,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온 시간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 인생인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신호가 찾아옵니다. 원인 모를 불안, 잠 못 이루는 밤들, 이유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몸이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먼저 선택한다는 것,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를 아시나요? 스위스 출신의 이 학자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외면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면 결국 그 억눌린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행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참는 게 미덕이지.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계속 참고 양보하고 내 감정을 묻어두다 보면 어느새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은 거죠.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가면 같은 것이죠. 좋은 엄마, 착한 딸, 성실한 직장인, 친절한 이웃. 이런 역할들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가면인지 진짜 얼굴인지 구분이 안 될 때입니다. 가면을 벗으려고 하면 무서워집니다. 가면 밑에 진짜 나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를 숨기고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공허한 그런 삶 말입니다. 융은 이렇게 살다가는 중년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내면의 외침이 들린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전환점입니다. 계속 가면을 쓰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진짜 나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 잔을 먼저 채워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밖의 소리만 들어왔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옳은 거야. 그런 외부의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죠. 이제는 조용히 멈춰서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융은 이것을 내면의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들으면 불편해지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꿔야 할 것 같으니까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종종 우리가 믿어왔던 것과 반대되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내면의 목소리는 가끔은 노라고 말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내면의 목소리는 화날 때는 화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경계를 긋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유한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융기 말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일부분들입니다. 화, 질투, 욕심, 게으름, 두려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부정적이라고 배웠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죠. 하지만 숨겨놓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융은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우연처럼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를 억누르고 살면 늘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나타납니다. 내가 나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약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생깁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투사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나도 화가 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융은 이것을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선함과 악함을 모두 품고 있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이죠. 한국 문화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특히 여성들은 순종적이고 온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고,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억압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반쪽짜리 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짜 나로 살 수 없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으로 만들어감으로써 빛나게 된다고요. 깊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고 그림자를 통합하기 시작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관계가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특히 당신이 변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당신이 항상 예스맨이었는데 갑자기 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순종적인 당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 과정이 힘듭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는 것은 아픕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그렇죠.
가족이나 오랜 친구가 당신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다시 가면을 쓰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윤군 개성화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이 과정은 외롭습니다. 집단에서 분리되어 나와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떠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진짜 당신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면을 쓴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관계는 이전의 관계와는 질이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의미 있습니다. 융근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하는 건데요. 내면의 상태와 외부 현실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면 세상도 함께 변한다는 거죠.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일들이 일어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필요한 정보가 손에 들어오고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용기를 내서 하기 싫은 일을 그만뒀더니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정리했더니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요. 이것이 동시성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을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내부의 저항과 외부의 저항 모두요. 내부의 저항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변화가 무섭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불안을 일으킵니다. 비록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외부의 저항은 주변 사람들의 반발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변하면 그들도 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과의 관계 방식을 바꾸어야 하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돌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예전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너 요새 이상해. 왜 그렇게 변했어? 예전에 네가 더 좋았어. 이런 말들로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자신을 배반하는 것보다 더 큰 상처는 없다고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흔들릴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말입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은 경계를 긋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경계란 나와 남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고 어디서부터는 남의 책임인지를 아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경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불행한 건 내 탓이다. 남편이 화나는 건 내가 잘못해서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각자는 자기 감정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는 있지만 그들의 행복에 대한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계를 긋는 첫걸음입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기 싫은 일에, 불편한 요구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대우에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것이 어렵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것을 무례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건강한 노는 관계를 지킵니다. 오히려 항상 예스만 하는 것이 관계를 망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근 중년이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밖으로 나가는 시기입니다. 세상에 적응하고 성공하고 가족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시기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외부의 성취보다 내면의 성장이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에도 전반부의 방식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계속 바깥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오전의 프로그램을 따를 수 없다고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계속 해를 향해 달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방향 전환입니다. 밖이 아니라 안으로, 성취가 아니라 의미로, 양이 아니라 질로 말입니다.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이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융은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라고 했습니다. 돈이나 명예, 심지어 행복보다도 의미가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삶은 고통도 견딜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의미가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해도 의미가 없으면 공허합니다. 나를 선택하고 진정한 나로 살기 시작하면 삶이 의미로 채워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보내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작은 일상도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내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이기 때문이죠. 윤기 말한 자기 실현 혹은 개성화의 과정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발견하고 통합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운 점입니다. 우리는 계속 진화하는 존재이니까요. 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면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융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깊은 지혜의 저장고 같은 것이죠. 여기에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축적해온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이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갑작스런 깨달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용히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을 걷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가 확 깨달아지는 순간 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내면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수양이라는 개념이죠. 자기를 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 빠르고 시끄럽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환경이죠.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고요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런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 없이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요. 융근 또한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무스와 아니마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안에 남성성, 남성 안에 여성성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모두는 양쪽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하고 남성은 남성스러워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강했습니다. 여성은 부드럽고 수동적이어야 하고 남성은 강하고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이런 이분법은 우리를 절반의 인간으로 만듭니다. 여성도 강할 수 있고 주도적일 수 있습니다. 남성도 부드러울 수 있고 감성적일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선택한다는 것은 내 안의 모든 면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약한 모습만 보여야 하는 게 아니고 남성이라고 해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입니다. 그 모든 면을 포용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는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융기 말한 자기, 셀프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 진정한 나를 말합니다. 자아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정신의 중심입니다. 자기와의 만남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경험으로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한 평화의 순간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우주의 일부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경험은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여정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그것은 마치 은총과 같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죠. 융은 이것을 개성화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 말입니다. 나를 선택하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영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그들을 보면 용기가 납니다. 나도 변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빛을 발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빛을 발할 용기를 갖게 된다고요. 당신이 진정한 당신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그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내 선택에 대한,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을요.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습니다. 부모 탓, 배우자 탓, 환경 탓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상처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지금의 내 선택입니다. 이것이 힘든 부분입니다. 희생자로 남아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희생자로 남아있으면 힘이 없습니다.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명확해질 때 당신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유를요. 더 이상 외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내 운명의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여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려진 것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는 용기, 안전함을 포기하고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윤근신경증은 정당한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필요한 고통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성장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나오듯이 우리도 낡은 자아를 벗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야 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입니다. 더 나은 나를 향해 가는 과정의 고통이니까요. 한국의 많은 분들이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고통을 참는 것과 성장을 위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순교이고 후자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하게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의미 있는 고통, 우리를 성장시키는 고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은 또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상처 입힌 사람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죠. 윤근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비난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투사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해 여기 있다고요. 완벽함과 온전함은 다릅니다. 완벽함은 결점이 없는 것이지만 온전함은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빈 잔으로는 나눠줄 것이 없듯이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평생의 로맨스의 시작이라고요. 나를 선택하는 여정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익숙한 것들이 사라지고 혼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 외로움은 고독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풍요롭습니다. 윤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로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현대 사회는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드라마, 약속들로 빈 시간을 메우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고독 속에서 일어납니다.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마주할 때,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변화합니다. 그래서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도 포함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삶이 더 단순해집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 하기 싫은 일, 불필요한 소유물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대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남습니다. 진정한 관계, 의미 있는 일, 필요한 것들만 남는 거죠. 융은 인생의 후반부는 덜어내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전반부에 축적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기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붙잡는 것에 익숙하지, 놓아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놓아주는 것이 자유를 가져옵니다.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무엇을 놓아줄 것인가? 다른 사람의 기대,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삶이 훨씬 편해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은 현재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요.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요. 현재에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것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느끼고,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온전히 현재하는 거죠. 단순해 보이지만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숨을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죠. 융의 심리학과 동양의 명상 전통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나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이 삶의 작은 것들이 더 소중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일상의 순간들이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채 기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현존으로 경험하는 거죠. 윤기 말한 개성화의 과정은 끝이 없는 여정입니다. 도착점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과정 자체가 삶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 삶이죠. 한국 문화에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성장은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내면도 천천히 자랍니다. 이 과정을 존중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선택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 직장, 안정, 인정. 하지만 잃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진정성, 자유, 평화,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얻습니다. 윤군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보다 더 큰 모험은 없다고요. 이 모험은 용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보상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나로 사는 삶, 거짓 없는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유한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요. 그리고 이 자기 사랑에서 진정한 타인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요. 자기 이해가 타인 이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이 여정이 외로울 수 있지만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융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집단 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서 나를 선택하면 그 파장은 당신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여도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융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역으로 개인이 변하면 세상도 변합니다. 당신이 치유되면 당신을 통해 세상이 치유됩니다. 당신이 온전해지면 당신을 통해 세상이 온전해집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가 가진 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선택하는 것을요. 진짜 나로 사는 것을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자신에게도 세상에게도요. 당신이 당신답게 빛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집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융 자신도 중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풍요로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할 용기의 씨앗,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의 씨앗이요. 이 씨앗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라나 언젠가 아름다운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선택하는 것은 때로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온전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융의 말을 빌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불행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그리고 그 여정에서 깊은 평화와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